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법제사위원장님 나오셨고요. 김혜수 변호사님.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고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진한 이론에 기대어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의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도발에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청구인 대리 반대신문 30분 하십시오.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정원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반대 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소추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온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계엄 상황 중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다.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홍정원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 의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2시간 전에 홍정원 씨와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무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혹시 군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거셨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간첩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이때 이제 증인이 말씀하신 그위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라고 하니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으셨나요? 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바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다 할 때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다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수행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